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 대입정보TV. 오늘은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2025 수시 모집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전읍고등학교 장진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는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들, 지난 주말을 거점으로 해서 2025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시 시즌이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한해서 오늘 제가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란 어떤 대학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5 지거국 수시 전형 이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줄여서 지거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 거점 국립대란,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줄여서 통상적으로 지거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는 10개가 보이기는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학교로 이제 국립자가 붙여서 교육명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 9개 대학을 저희가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방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나 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장점이 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즉 지역 인재로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입시에서 얘기하는 지역 인재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는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뽑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할당제로 신입 공무원을 뽑는다, 오늘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시면은 일단 지원 자격은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등록금이. 그렇습니다. 좀 이따 잠시 보겠는데요. 사립 대비해서 훨씬 좀 적은 등록금 혜택이 있고, 그 반면에 국가장학금 혜택은 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의 안정성,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요즘에 그 어떤 뭐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뭐 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대학의 존폐 문제까지도 고립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자유롭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충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7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4,000명이 넘어갑니다. 아주 큰 규모의 대학이다 보니까 학과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대만 하더라도 106개 전공 모집 단위가 있는데 다양한 학과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지도 그만큼 넓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또 국가로부터 어떤 예산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우수한 연구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딱 하나의 어떤 캠퍼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지거국 대학들이 2개 이상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익산에 캠퍼스가 있다는 것까지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고창, 새만금, 정읍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의 캠퍼스. 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영봉, 학동, 화순 캠퍼스도 존재하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2개 이상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강원대학교는 춘천과 삼척, 도계 이렇게 3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춘천이죠. 아무래도 춘천에 있는 캠퍼스가 되는데, 자, 도계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보건과 관광계열 학과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다라고 하면은 춘천 캠퍼스에도 있고 도계 캠퍼스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다만 춘천 캠퍼스는 교과제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한 반면에 도계 캠퍼스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이 선발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도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다. 우리 이른바 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매년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지역 대학 출신 자들을 30% 이상 뽑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제가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왔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혹시 진학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눈여겨 살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올해 자료는 아직 제가 못 찾아서 작년 자료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공공기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작년에 채용했었던 지역인재들 중에서 출신 대학별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전북대학교 출신자들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더라. 그건 다 지역도 마찬가지죠. 광주 전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나주에가 있죠. 전남대학교 학생들 출신들이 한 62.3. 울산은 울산대학교가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는 그런 걸 봤었을 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등록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수도권 대학 참 엄청나죠. 거의 1년에 한 800 가까이 되는데요. 이건 평균입니다. 각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등록금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과대라든가 공과대학 실습도 많고 실험도 많이 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등록금이 많겠죠. 자, 그럼 이건 평균이라고 보시고 전국 대학의 평균이 668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국공립대학교는 거기 한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뚝 떨어져 있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나 광주 전남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혹은 전문대학교도 등록금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문대학교도 국립대학교보다는 좀 등록금을 많이 납부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지금까지 최근 몇 개년간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부산대가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높게 나오고 있네요. 2자리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전남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제주대. 그러니까 부산대와 경북대를 빼면은 전체적 경쟁률은 한 자리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한 개 대학 정도를 빼면은 갈수록 최근 3개년간 하락세다. 전체 경쟁률이. 점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경쟁률은
지금 낮아지는 하향 추세인 반면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서울권 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이번 수시 지원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전북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개년간의 수시 모집 경쟁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여기도 전체 경쟁률은 두 자리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 한 자리 숫자인데 재작년까지는 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쭉 갔었는데 작년에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21부터 22, 23 입시에서 수험생 숫자가 아주 급감했었던 그런 시기와 맞물리면서 학생들이 전북대학교의 지원 성향이 아주 강해졌었고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쭉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다시 하향됐지만 원자리로 돌아오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경쟁률은 아마 7을 넘지 않을 것 같다. 즉 2020년이나 2021년 뭐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전형별 경쟁률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한번 어떤 그 변화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입니다. 자, 교과전형은 지금 하향 추세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향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지구국들은 수시에서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을 훨씬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뽑는 인원들을 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학생들이 지방거점국립대의 교과전형은 전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회피하는 그런 현상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전형의 경쟁률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반면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아무래도 종합전형. 왜? 지구국들의 종합전형은 의학학계열을 제외하면 수능 최저를 거의 적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몰리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모집인원 비교입니다. 이 모집인원은 2025 시행계획에 근거한 모집인원입니다. 자, 서울권과 우리 지거국 간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에 우리가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모집인원을 보니까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거의 3배를 조금 넘는 종합전형으로 훨씬 많이 뽑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거국을 보니까 교과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대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와 충북대학교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7개의 지거국들이 모집 인원이 4,000명이 다 넘어갑니다. 우리 전북대 같은 경우도 한 4,200명 가까이 정도 뽑는데요. 인원수로 보시면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인원수 차이 상당히 많이 나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많습니다만은 좀 그 차이는 확 줄어들었고 나머지 전남대, 전북대 교과가 월등히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거국 가운데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두 대학교만 논술을 실시합니다. 논술 전형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물론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율로 보시면은요, 가령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어떤 틀을 지켜왔느냐, 수시에서 70%, 정시에서 30%를 계속적으로 지켜왔었는데, 올해 이게 깨졌습니다. 정시에서 약 25% 정도,
그러니까 수시에서 75. 이러한 현상은 전북대뿐만 아니고 현재로서는 부산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국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80% 이상을 수시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수시 모집 비율이 79.6%인데 80% 이상을 수시에서 뽑는다. 아,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방거점국립대들도 신입생 충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구나 하는 것이죠. 왜? 수시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뽑아놔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어국은 교과로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 종합, 그 다음에 수능으로 이 순서대로 뽑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어국들은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또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인재 전형이 점차적으로 각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다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히 늘려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인데요. 이건 시행계획에 근거한 인원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은 갈 수 있는 대학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자,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대학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남대나 전북대나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수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정시 수능으로는 34명, 44명 이렇게 모집 계획인데 이것은 이른바 메디컬 분야에 한정해서 뽑고 있다. 그러니까 전남대나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에서만 뽑고 있다.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또 이해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오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란 말을 혼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대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해라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대학들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식으로 다 뽑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방금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것은 뭐 뽑는 방법은 다 자율이에요. 학종으로도 뽑아도 되고 교과로 뽑아도 되고 수능으로 뽑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뭐냐,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역 개념으로. 자, 보시면은 강원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에는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 경북,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우리 전남대와 전북대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학생들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도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겪는데 본인들이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 카드를 가져온 걸 검토하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버젓이 기재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봤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그렇게 갈 수 있지, 충청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지원 자격이 없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업국들은요, 저희가 상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학과에 따른 커트라인의 편차가 너무 커요. 지금은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등급대인데요. 예, 아주 상당히 편차가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은요, 전북대학교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작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의 공과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그것을 제가 70% 컷 순서대로 소트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보세요. 맨 위가 화학공학부. 70% 컷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3.09등급이에요. 70% 컷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이런 순서대로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다가 맨 그 끝이 융합기술공학부의 IT 응용 시스템 공학 전공인데, 여기에 70% 컷이 4.92등급이에요. 거의 2등급 가까이로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단과대학 안에 합격 컷의 커트라인의 편차가 2등급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직업국들의 어떤 그 상담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쉽지는 않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알아두시고, 본인들의 내신 성적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